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혹시 65세가 넘어서 재혼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고민 참 쉽지 않죠. 저희 나이가 되면 결혼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20대, 30대에 했던 그 설렘 가득한 결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무궁무진했지만 지금은 글쎄요, 이미 우리 각자가 쌓아온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주변을 보면 혼자 지내시다가 좋은 분 만나서 재혼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내를 들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참 많더라고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 오랫동안 혼자 지내신 분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재혼을 앞두고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젊었을 때는 몰랐던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65세 이후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5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재혼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만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지혜롭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저희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이런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65세 이후의 경제적 상황 변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돈 이야기입니다. 로맨스 얘기하는데 웬 돈 타령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재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노후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어요. 1. 국민연금과 각종 연금 혜택의 변화. 먼저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재혼을 하면 기존에 받으시던 유족연금이나 배우자 연금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남편분의 국민연금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이 재혼을 하시면 그 유족연금이 중단돼요. 한 달에 80만 원씩 받으시던 분이 재혼 후에 갑자기 그 돈이 끊어지면 생활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죠. 또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혼을 하시면 기존 연금 혜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2. 재산과 상속 문제의 복잡함. 두 번째로는 재산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시면 이제 혼자만의 재산이 아니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재산, 빚, 그리고 지출 습관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통장을 따로 쓴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 재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 분할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원래는 내 재산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겠지 하고 생각하셨겠지만 재혼을 하시면 새로운 배우자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거든요. 3. 실제 사례로 보는 경제적 변화. 제가 아는 김 할아버지 한 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73세에 재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다 물려줄 거야 하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재혼 후에 알고 보니까 새로 오신 할머니도 그 세대에 법적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들과 사이가 좀 어색해지고 변호사도 만나보고 참 복잡하게 됐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 잘 정리하셨지만 처음에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셨으면 그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4.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먼저 재정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로맨틱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서로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훨씬 나아요. 본인의 연금이 어떻게 변할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지, 상속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두시면 마음 편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현실적인 준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현실, 가족관계의 복잡한 변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가족들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였지만 우리 나이의 재혼은 이미 각자 만들어진 가족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성인 자녀들의 복잡한 심리.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반응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은 다들 갖겠지만 속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로는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리 같은 감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몇 년인데 하는 마음 말이에요.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둘째로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집안의 전통이나 관습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상속 문제도 걱정이 되죠. 어떤 자녀들은 마음을 열고 새 가족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자녀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심지어 반대를 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끼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죠. 2. 손자녀들과의 관계 변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혼자서 해오셨는데 갑자기 새로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타나면 아이들도 적응하기 어려워해요. 특히 새로 오시는 분도 손자녀가 있으시다면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어떻게 시간을 나눠야 할지, 용돈은 어떻게 줘야 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해요. 3. 전통과 관습의 충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가족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재산 어떻게 지낼 건지, 명절에는 어디로 갈 건지, 가족 묘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고민거리가 돼요. 새로 오시는 분도 본인만의 가족 전통이 있을 테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4. 실제 경험담. 제가 아는 박할머니 한 분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69세에 재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녀들이 어머니 행복하시면 돼요 하고 축하해 줬거든요. 그런데 막상 재혼을 하고 나니까 명절 때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집안 행사는 어떻게 할지, 용돈은 누구한테 얼마나 줘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더라고요. 특히 상속 문제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잘 해결하셨지만 처음 1, 2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5. 현명한 대처 방법.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미리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의 걱정이 뭔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솔직하게 전하세요. 그리고 재혼 후에도 기존 가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점을 확실히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속 계획도 미리 정리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세 번째 현실, 달라진 감정적 기대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나이의 연애와 결혼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거든요. 20대, 30대에 했던 결혼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고, 경력도 쌓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65세 이후의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1. 독립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우리 나이가 되면 각자 이미 완성된 삶의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친구들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재혼을 하면 갑자기 이 모든 걸 다른 사람과 맞춰야 해요. 혼자 살 때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했는데 새 배우자는 8시까지 잠을 자고 싶어 한다면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서로 맞춰가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내가 왜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2.
과거 경험의 무게,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모두 과거의 결혼 경험이나 연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그 경험들이 새로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은 이럴 때 이랬는데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3. 서로 다른 사랑의 표현 방식. 젊었을 때는 열정적인 사랑을 했지만 지금은 좀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원하시죠. 그런데 이 조용한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를 원하세요. 이런 차이를 미리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4. 현실적 경험담. 제가 아는 최할아버지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76세에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외롭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컸대요. 그런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까 생각과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한 성격이라 집에서 책 읽고 TV 보며 지내는 걸 좋아하셨는데 새로 오신 할머니는 사교적인 성격이라 자꾸 어디 나가자, 친구들도 만나자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생활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잘 지내고 계시지만 처음에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5.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본인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매일 함께 있는 전통적인 부부 관계인가? 아니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동반자 관계인가? 같은 집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가까운 곳에 따로 살면서 만나는 것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과도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생각과 달랐다 하는 실망을 피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현실, 법적 문제의 중요성. 이제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결함만이 아니라 법적인 계약이기도 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런 법적인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이게 정말 중요해져요. 1. 상속과 재산 관리의 법적 변화. 재혼을 하시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여러분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돼요. 원래는 내 재산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거든요. 만약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분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혼 전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해요. 2. 의료 결정권의 변화.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 결정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거나 의식을 잃으셨을 때 누가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아세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우선권을 가져요. 그런데 만약 새로 오신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의견이 다르다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미리 의료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아요. 3. 혼전계약서의 필요성. 많은 분들이 혼전계약서 얘기를 하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서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예요. 혼전계약서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빚은 누가 책임질 건지,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 건지 등을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4. 실제 사례. 제가 아는 이 할머니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68세에 재혼을 하셨는데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예금이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새로 오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속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새로 오시는 할아버지가 상의해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서로의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로 명확히 정한 거죠.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모든 가족들이 마음 편히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있었대요. 5.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이런 법적인 문제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재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려요.
특히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상담비가 좀 들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5번째 현실, 행복의 정의 변화.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젊었을 때 결혼은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어요. 함께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고 사회적 성공을 이뤄가는 그런 의미였죠. 하지만 65세 이후의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1.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제는 뭔가를 새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매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겐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젊었을 때의 행복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 40년 전에 생각했던 그 행복과 지금의 행복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1.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재혼을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약 혼자 있을 때 불행하시다면 결혼을 해도 그 불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하시면 나중에 실망할 가능성이 커요.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먼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어야 해요. 3. 생활 스타일의 조화. 우리 나이가 되면 이미 확고한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만약 새로 만나시는 분과 생활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면 서로 맞춰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매우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반면 어떤 분은 조용하고 차분한 시간을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4. 현실적 경험담. 제가 아는 강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3세에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외로움이 해결됐다 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할머니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디라도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걸 더 좋아하셨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생활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피곤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서로 타협해서 잘 지내고 계시지만 처음에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5.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먼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부부 생활을 원하는가?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동반자 관계를 원하는가? 따로 살면서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그 답이 상대방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65세 이후 재혼에 대한 5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제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의 복잡함, 감정적 기대치의 차이, 법적 고려사항, 그리고 행복의 정의 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재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깊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혹시 제가 재혼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기뻐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나이의 결혼은 젊었을 때처럼 감정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필요한 준비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재혼에서 깊은 행복을 찾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시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느끼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에 맞는 선택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저희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